자, 두플랜 A 영어 공부법 강의 이번에는 어법성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목표는요, 어법성 판단을 기출 플러스 책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부담이 되는 두 가지 파트를 찾아보자라고 하면요, 하나는 어법성 판단일 거고 하나는 빈칸 추론일 거예요. 그렇죠? 네, 빈칸 추론 문제는 특히 공부를 많이 한 최상위권 학생들도 굉장히 버거워하는데, 빈칸 추론 공략법은 다른 공부법 강의 두플랜 A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성 판단은 저도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참 어렵죠. 공부를 해놔도 막상 실전 문제를 풀러 들어가면은 그 넓은 범위가 다 생각나지도 않고, 뭐 강의를 들어도 그 강의의 분량이 엄청나잖아요. 막 1시간짜리 강의를 막 30개씩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실제로 우리가 수험 생활을 이제 해감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분량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법성 문제 다 못 맞추면 1등급이 위태위태하니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겠죠. 그 전에 우리 수능 영어에서 문법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문법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문법은 뭔지, 어법은 뭔지, 구문이 뭔지, 문법 강의 들으라고 하면 도대체 구문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지, 나는 어법성 판단 문제가 어려운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또 문법 강의를 들으라고 해가지고서 문법 강의를 선택했더니 거기서 또 구문 강의라고 그러고, 되게 헷갈리죠. 자, 간단하게 정말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자면요, 문법이라는 것은 이 어법성 판단과 구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법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 이거 슬래시 해놓고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밑줄 쳐놓고 문법적으로 어색한 표현을 고르는 거,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구문이라는 것은 해석에 사용되는 그 문법이 해석에서 사용되는 그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해석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문법 공부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구문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어법성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법을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요, 문법과 어법성 판단의 해결 선후 관계가 좀 상당히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법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모든 영어 공부에서의 전제 조건과 같은 거예요. 즉, 문법을 공부를 하고 이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어법성 판단 문제를 공부를 하고 어법성 판단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법성 판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법 강의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X자 보이시나요? 안 돼요. 정말로.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 문법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뼈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법성 판단을 공부하다 보면 각종 문법 용어들이 나와요. 문법 사항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어법성 판단 공부를 먼저 하고 문법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단편적인 암기 지식들만 먼저 습득하고 문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에브리는 단수 취급해야 되는지 복수 취급해야 되는지, should have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만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고서 들어가다 보니까 2중 3중이 되는 거예요. 문법은 문법대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외운 지식은 해석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자, 문법을 공부해놓고 그 중에 일부 지식을 떼서 어법성 판단으로 가야 빈틈없이 여러분들의 영어를 완성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의 영어를 자꾸 부분 되어 있는 어법적 지식들로 먼저 외우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한 공부를 또 따로 해줘야 되고, 비효율의 극치죠.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데 영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수학이랑 국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 탐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제를 하나 깔겠습니다. 어법성 판단 공부는 무조건
문법 기본서를 한 권 제대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 권 제대로 떼지 않았으면 어차피 여러분들 독해도 제대로 안 되고요. 어법성 판단 문제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어법성 판단 문제 뭐 맞출 수 있겠죠. 외워가지고 뭐 토익이 그렇죠. 그냥 답 찍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그런데 그럼 뭐예요? 독해서 다 틀리는데. 독해서 다 틀리면은 의미 없죠. 네. 오히려 어법성 판단 문제 그거 외우는데 투자하느니 독해 공부해가지고 어법성 판단 문제 한 문제 더 맞추는 것보다 독해 세 문제 더 맞추는 게 여러분들 등급 따는데 훨씬 유리해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말하는 문법 기본서는 뭐 성문 기본 영어 뭐 이 정도로 혼자 독학해라 이런 무리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인강 하나 듣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게 이제 EBS 윤혜정 선생 EBS 네 이하영 선생님의 마법 독해라는 건데요. 네. 한 15시간 남짓한 강의로 문법 전반적인 지식들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네. 활용해서 어법성 판단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자, 공호 수능 이후 모든 수능과 평가원에서 출제되었던 어법 문제를 모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문법 기본서 인강교재 오케이입니다. 네. 영어 강의 듣는 법도 두플랜 A 강의에서 네. 올려드렸죠. 그 강의 참고해가지고 문법 강의 들어주시면 되고요. 인강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어떠한 문법 사항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문법 사항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정리되어 있어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고요. 굳이 독학을 주장하시는 학생들은 성문 기초 영어 있죠. 기본 영어도 아니고 기초 영어.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문제를 풀어주세요. 맞고 틀리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맞으면 기분 좋죠. 기분 좋고 행복해요. 하지만 행복한 걸로 끝나면은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맞고 행복해야 될 시기는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는 시기가 아니고 11월 달에 수능 보고 나서 행복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각자의 선지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를 파악을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1번 선지는 수일치를 묻는 거구나. 그리고 2번은 시제를 물어봤구나. 이 글 내용 전체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풍습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맞는 건지 과거 완료를 쓰는 게 맞는 건지 요거는 과거 완료를 썼으니까 과거 완료는 과거의 먼 시점부터 과거의 종료된 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4번은 능동과 수동을 이야기를 한 거구나. 그리고 5번은 이거 전치사 오브가 쓰임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선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의도하는 것인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공부했던 문법 기본서를 통해서 수일치는 어떤 건지 시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해당 내용을 문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요. 예를 들면 뭐 수일치 문제가 나왔다 쳐요. 수일치 문제가 나오면 이건 수일치를 물어보는데 에브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단수 취급해야 되는 어휘들을 정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단골 출제를. 그리고 시제가 출제가 됐으면 과거 분사는 이제 뭐 시제가 나오면은 뭐 과거형과 현재형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정리해 보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뭐 과거 분사 활용 이런 것들 막 헷갈려 하죠. 이게 아니라든지 뭐 가끔 보면은 뭐 많이 쓰인 게 투부정사와 ing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단지 여기서는 뭐 stop to breath가 숨쉬기 위해 멈췄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하니까 to를 쓰면 안 되고 ing를 써야 되는 거구나. 실제로 02년도 기출 내용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실제로 투부정사와 ing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한번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자는 거죠. 뭐 어렵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공부한 문법 기본서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해야 될 것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단원 앞에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문법 기본서 앞에. 왜냐? 실제 05년도 이후 수능에서 어느 단원에서 어떤 거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아시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수능 어법 문제에서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어디는 괜히 복잡한데 외울 필요가 없구나. 네.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해석의 의미 차이를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시제나 이런 것들의 경우 아니면은 과거 분사나 투부정사 뭐 ing 구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떠나서 해석상으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법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능에 출제되는 대부분의 어법성 판단 문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해석의 의미 차이.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요. 정확한 해석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어법성 문제 답짓기 강의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스킬 같은 건 물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괜히 들어서 연습하는데도 막 거의 한 50시간 이상이 걸려요. 총 시간으로 떠주면은. 근데 그 시간 동안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빈칸 추론 문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영어 점수 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큰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키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빈칸 추론 어법성 판단을 스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스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키워야 되는 능력은 정확한 해석 능력이에요. 길고 복잡한 능력을 누가 더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아주 미묘한 문법적 선택에 따라서 문법적 내용에 따라서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어법성 판단 문제 이 기회고요. 공부하는 기회고요. 굳이 이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세요. 해석하는 능력, 어법성 판단 능력, 빈칸 추론 능력 따로따로 대비해가지고서 시간을 3중으로 들이지 말고 하나의 중심을 잡고 격가지를 쳐서 스킬을 익히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지금 강의 통해서 어법성 판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법성 판단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첫째, 탄탄한 문법적 지식과 두 번째, 정확한 해석 능력입니다. 네. 이거 전제로 꼭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공부해 주셔서 영어에서 만점 꼭 받아내서 제 소망입니다. 굳이 집에 돈이 많아서 집에 넘치는 부가 넘쳐서 미국에 나가서 살다 오지 않아도 수능 영어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